이 전단지 옆에 좀 놔두어도 되겠니? 한겨울 새벽 동생을 업고 군고구마를 팔던 소년 앞에 낯선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는다며 전단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며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는데 박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귀에 먼저 닿은 것은 시계 소리가 아니라 작은 숨소리였어요. 방 한쪽에서 들려온 그 짧은 소리에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말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소리였지만 지훈에게는 그 소리가 늘 같았습니다. 오빠,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동생 하리는 그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의미를 정확히 알 리도 없었죠.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을 찾는 소리라는 걸요. 지훈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하린 곁으로 다가갑니다. 작은 몸이 이리저리 뒤척이며 울음을 참는 중이었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자마자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갈아야 할 때였네요.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금방 해줄게. 말을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도 지우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혼잣말이라고 하겠지만 지훈에게는 약속이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할인의 입가를 닦는 손놀림은 서툴지만 익숙합니다. 이 손이 연필보다 먼저 익힌 건 아기용 물티슈와 분유 스푼이었으니까요. 할인은 다시 빠 하는 소리를 냅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하죠. 응, 오빠 여기 있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지우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비어있는 칸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남겨둔 반찬은 거의 보이지 않고 분유통은 바닥이 가까워졌네요. 지우는 계산을 합니다. 오늘 필요한 기저귀 개수, 분유 남은 양, 전기요금 고지서 날짜. 아직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계산들이 머릿속에서 차분하게 정리됩니다. 학교에 갈 시간도 계산합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 집에 들렀다 나와야 하는 시간, 그리고 군고구마를 팔아야 하는 시간까지요. 지우는 교복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은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키도 크지 않고 얼굴에 수염 같은 건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면 어른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망설임 없이 하루를 받아들이는 얼굴, 도망칠 선택지를 이미 지워버린 얼굴입니다. 지우는 할인을 한 번 더 내려다봅니다.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고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다 멈춥니다. 그 손을 바라보며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시 말합니다. 오늘도 오빠가 벌어올게. 그 말은 다짐이기도 하고 각오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무거운 약속이었겠지요.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섭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지만 지켜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다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지우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멈춰섭니다. 그리고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대답합니다. 다녀올게. 오빠 금방 올게. 그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집에서는 분명히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직 너무 어린 한 아이에게 오빠라는 자리를 주고 있었지요. 학교 종이 울렸을 때 박지우는 이미 한 번 하루를 살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한 시각부터 계산해보면 또래 아이들이 아직 이불 속에 있을 시간에
지우는 이미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데우고 나왔으니까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어제 본 TV 이야기, 게임 이야기, 학원 숙제 이야기까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말을 섞지는 않지만 튀지 않게 웃는 법은 이미 익숙합니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선생님이 들어오고 출석을 부르며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박지훈,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또래보다 조금 낮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이면서 어른 흉내가 섞인 소리였지요. 수업이 시작됩니다. 칠판에 적힌 글씨를 따라 공책에 적어 내려가지만 글자 사이사이에 다른 생각이 끼어듭니다. 지금쯤 하리는 다시 잠들었을까? 기저귀는 충분히 남아 있었나? 집을 나서며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요. 지우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떼어냅니다. 지금은 학생이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네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짓습니다. 지훈의 책상 주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는 비어있는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아, 오늘 축구할래? 친구 하나가 묻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좀. 이 말 뒤에는 항상 같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집에 가야 해서요. 하지만 지훈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집에 가서 동생을 봐야 한다는 말은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됩니다. 급식판에 놓인 반찬을 보며 지훈은 무심코 계산을 합니다. 이 한 끼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쯤일까? 이 정도면 할인 분유 몇 스푼일까 하고요. 그러다 문득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지훈은 숟가락을 꼭 쥡니다. 아이답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훈을 유심히 봅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아이. 하지만 늘 어딘가 빠져있는 눈빛이죠. 지훈아, 괜찮니? 조심스러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빠르고 단정해서 오히려 더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괜찮은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지훈은 가방을 정리합니다. 친구들은 학원 이야기로 바쁩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누가 더 늦게 끝나는지요. 지훈은 학원에 다니지 않습니다. 다닐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죠.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갑니다. 지훈도 그 틈에 섞여 나오지만 발걸음은 다릅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할인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나와야 하니까요. 운동장 끝에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훈은 잠시 멈춰섭니다. 공이 굴러가는 걸 바라보다가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자신도 저 안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훈은 가방 끈을 고쳐매고 운동장을 벗어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빠 금방 올게. 그 말은 아직 집에 있지 않은 동생에게 하는 말이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이의 하루는 보통 여기서 끝나겠지요. 하지만 지훈의 하루는 이제 막 두 번째 절반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아이에게 허락된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훈이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동사무소에 처음 간 날은 아주 큰 결심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 혼자서 어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때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고 모두 어른이었습니다. 지우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립니다. 할인을 업고 온 것도 아니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괜히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올려놓습니다. 작아 보이지 않으려고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번호로 불렸지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으로 다가갑니다. 창구 너머에 앉은 직원은 지훈을 한번 보고 컴퓨터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지훈을 봅니다. 무슨 일로 왔니? 그 질문은 친절했지만 지훈의 입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집에 아기가 있는데요. 직원은 키보드를 멈추고 지훈을 다시 봅니다. 조금 놀란 눈빛이 스칩니다. 아기? 네. 동생입니다. 지훈은 더 말을 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이야기, 집에 남은 건 아이 둘이라는 이야기까지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은 대답합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더 두드리다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네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지훈의 가슴은 그 말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보호자가 계시면 바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법적으로 보호자라서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었지요. 지훈은 묻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럼 지금은 제가 혼자 보고 있는데도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웃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절차. 지훈은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말입니다. 집에서도 들은 적 없는 말이죠. 신청은 해둘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지훈은 묻지 않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가족분들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도와줄 친척이 없다는 말은 지훈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직원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 말은 지훈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문을 닫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동사무소 문을 나서며 지훈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십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아이들은 웃으며 지나갑니다. 지훈은 잠시 길가에 서서 가방 끈을 다시 고쳐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보호자는 이때, 잠시 후, 다시 말합니다. 근데 보호는 없대. 그 두 문장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맴돕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익숙한 냄새가 흘러옵니다. 군고구마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 앞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도와주지 않는 제도 대신 기다릴 수 없는 오늘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순간은 지훈의 삶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일부러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으로 바로 가기에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니 어느새 발이 멈춥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냄새가 지훈의 코끝을 붙잡았거든요. 군고구마 냄새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냄새가 겨울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을 만지작거리다 하나 사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냄새는 사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시장 입구 한켠 작은 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정미자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채 집게로 고구마를 뒤집고 계셨지요. 할머니 앞에는 몇 개 팔리고 남은 고구마들이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지우는 괜히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말을 걸면 지금 마음이 들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지훈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이구, 지훈이구나.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한 번, 가방을 한 번, 그리고 빈손을 한 번 더 봅니다. 아이의 하루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 눈입니다. 엄마는? 지훈은 잠시 멈칫하다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병원에 계세요.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더 묻지 않습니다. 괜히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걸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알지요. 할머니는 고구마 하나를 집어 신문지에 싸서 지훈에게 내밉니다. 먹고 가. 지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사양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받는 쪽보다 계산하는 쪽에 더 익숙해졌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지훈을 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이거 말이다. 할머니는 발치에 놓인 낡은 군고구마 통을 가리킵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고 손잡이는 조금 헐거워 보입니다. 전에 내가 쓰던 거다. 지우는 그 통을 바라봅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이네요. 허리가 아파서 이제는 오래 못 서 있겠더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한번 해볼래?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사라는 말은 아이에게 너무 큽니다. 그 무게가 어떤 건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 팔리면 그만두면 된다. 힘들면 그만둬도 되고. 할머니는 말을 덧붙입니다. 설득이라기보다 길을 보여주는 말투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그 질문에는 허락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거 아니다. 지우는 고개를 듭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고구마는 내가 도매가로 떼다 줄 테니 내가 팔아. 남는 건 내가 쓰고. 지훈은 숨을 한번 고릅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는 고마움이면서 각오였습니다. 지훈은 군고구마 통 손잡이를 잡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손바닥에 묵직하게 남는 감촉이 책가방과는 전혀 다르네요. 그 무게는 물건의 무게라기보다 책임의 무게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은 그 통을 끌며 집으로 향합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 할인의 얼굴을 보자 지훈은 속으로 말합니다. 오빠가 오늘부터 해볼게.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빠 하는 소리만 냅니다. 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군고구마 통은 그날부터 이 집의 생계가 되었고 한 아이가 아이로 남아있지 못하게 만든 첫 번째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통은 누군가가 아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맡긴 기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군고구마 통을 끌고 나왔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늘 성급하지요. 지훈이 집을 나설 무렵이면 거리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역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한 번 숨을 고릅니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른들이고 지훈은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군고구마 통을 내려놓고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훅 올라옵니다. 따뜻한 냄새가 퍼지지만 지훈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확히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지훈은 통 옆에 서서 작게 말합니다. 군고구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작게 나옵니다. 사람들 발소리에 묻혀 금방 사라져버리지요. 몇 사람이 지훈 쪽을 힐끗 봅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가 서 있는 풍경이 낯설어서일 수도 있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다시 말해봅니다. 조금 더 크게요. 군고구마요. 이번엔 어떤 아주머니가 멈춰섭니다. 통 안을 한번 보고 지훈의 얼굴을 한번 봅니다. 그 시선에는 궁금함보다 먼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얘야, 혼자 나왔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는 고구마 하나를 집어들고 돈을 건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하나를 더 집어 지훈 손에 쥐어줍니다. 이건 내가 먹어. 지훈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움켜쥔 채 서 있습니다. 고맙지만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연습한 말처럼요. 아주머니는 잠시 지훈을 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고구마 하나를 다시 통에 넣습니다. 첫 손님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지만 지훈 앞에 멈추는 발걸음은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힐끗 보고 고개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시선을 피합니다. 지훈은 그 시선들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한가? 그 생각이 들자 목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어깨도 점점 움츠러듭니다. 고구마는 많이 남아있고 손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지훈은 통 옆에 쪼그려 앉아 잠시 뚜껑을 덮습니다. 그때 할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빠하고 소리를 내던 얼굴, 기저귀를 갈 때 손을 꼭 쥐던 감촉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엽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외칩니다. 따뜻한 군고구마 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서툴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분명합니다. 그 소리에 한 사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요. 하나가 팔리고 또 하나가 팔립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훈의 손바닥에 남는 온기가 다릅니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 팔지는 못합니다. 통 안에는 여전히 고구마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까처럼 주저앉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군고구마 통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래도 아침보다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인이 울음 섞인 소리를 냅니다. 빠, 지훈은 통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많이 못 벌었어. 그래도 오빠 안 도망갔어.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지만 지훈의 품에서 조금 진정됩니다. 지훈은 남은 고구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크게 말해볼까? 조금 더 오래 서 있을까 하고요. 첫날 장사는 성공도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훈에게 하나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다는 것을요.
군고구마를 파는 일은 며칠이 지나자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할인이 먼저 깨고 지훈이 기저귀를 갈고 학교에 다녀왔다가 집에 잠깐 들러 아이 얼굴을 보고 다시 군고구마 통을 끌고 나오는 것. 그 순서가 지훈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통 뚜껑을 여는 법을 압니다. 김이 너무 빨리 빠지지 않게 각도를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고구마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도 냄새로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묻는 질문에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잔돈을 꺼내는 손도 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느껴졌지만 이제는 발걸음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누가 그냥 지나가고 누가 멈출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졌거든요. 어떤 날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따뜻한 군고구마를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좀 괜찮네. 지훈은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하루 매출일지 몰라도 지훈에게는 오늘 밤을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 날입니다. 돈을 세는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총액만 봤다면 이제는 먼저 나눕니다. 이건 기저귀, 이건 분유, 이건 전기요금. 남는 게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느낍니다. 지훈은 돈을 손에 오래 쥐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필요한 것부터 사서 영수증을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계산한 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에게는 쓸데없는 습관일지도 모르지만 지훈에게는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훈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 소리를 냅니다. 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응, 오빠 왔어. 그 대답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그날의 피로는 그 한 번의 응답으로 조금씩 사라집니다. 어느 날은 학교 숙제를 하다 말고 잠이 듭니다. 연필을 쥔 손 그대로요. 깨보면 밤이 깊어 있고 할인이 칭얼대고 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이런 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대답하고 숙제는 빠뜨리지 않지만 눈빛은 늘 조금 멀리 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훈이 왜 바쁜지 정확히 모릅니다. 요즘 왜 맨날 먼저 가? 그 질문에 지훈은 웃으며 넘깁니다. 설명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아이의 세계에서는 어른의 사정이 설명되기 어렵거든요. 군고구마를 파는 자리에 익숙한 얼굴도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 오늘도 나왔네 하고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는 아니지만 지훈은 그 한마디에 자신이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어도 되는 사람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정미자 할머니가 멀리서 지훈을 봅니다. 통이 줄어든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지훈은 괜히 허리를 조금 더 펴고 섭니다. 군고구마는 이제 지훈에게 용기가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넘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훈은 아직 아이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반복하는 방식은 이미 어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은 날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는 비슷한 시간에 기울었고 바람은 늘 그렇듯 매서웠습니다. 지훈은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동작으로
군고구마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냄새가 퍼지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굳이 외치지 않아도 멈출 사람은 멈춥니다. 지우는 통 옆에 서서 지나가는 발걸음을 셉니다. 하나, 둘, 셋. 10명쯤 지나가면 한 사람은 멈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지요. 그때 조금 다른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급하지 않고 망설임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자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통 앞에 서 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등은 꼿꼿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통 안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괜히 자세를 고쳐 섭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똑바로 서고 싶어졌거든요. 하나 주겠니?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저 주문이었지요. 지우는 고구마 하나를 꺼내 신문지에 싸서 내밉니다. 손이 스칠 듯 말 듯 노인의 손이 다가옵니다. 그 손은 지훈이 매일 보는 어른들의 손과 조금 달랐습니다. 거칠지 않은데 부드럽지도 않은 손, 오래 펜을 잡아본 손처럼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건넵니다. 지훈은 잔돈을 세어 정확히 돌려줍니다. 그 순간에도 노인의 시선은 지훈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다니니?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몇 학년이지? 6학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지훈은 괜히 통 뚜껑을 다시 덮었다가 열어봅니다. 손에 남은 온기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노인은 고구마를 받들고 한 입 베어 뭅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마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씹는 사람처럼요. 따뜻하네. 그 한마디에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노인은 잠시 고구마를 들고 서 있다가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지우는 혹시 돈을 더 찾는 건가 하고 자연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노인이 꺼낸 건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 번 더 접었다 펴봅니다. 마치 꺼낼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기 이것 하나만 붙여도 되겠니? 지우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전단지입니다. 노인의 설명은 짧고 담담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지우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단지는 역 앞에서 흔한 것이니까요. 네. 그 대답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지훈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 중 하나였으니까요. 노인은 지훈이 붙이기 쉽게 전단지를 접어 건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맙다. 그 말에는 필요 이상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구마를 다 먹지 못한 채 봉투를 접어들고 천천히 자리를 떠납니다. 몇 걸음 가다가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지우는 알 수 없는 기분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본 것처럼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우는 손에 남은 전단지를 바라봅니다. 아직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단지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할인을 안고 밥을 먹이고 아이를 재운 뒤에야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종이를 펼치기 직전 할인이 잠결에 소리를 냅니다. 빠.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전단지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응, 오빠 여기 있어. 그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전단지 한 장이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노인은 고구마보다 오래 지훈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잠들고 나서야 지훈은 전단지를 다시 꺼냅니다. 아이를 재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사이 전단지는 가방 속에서 여러 번 구겨졌다가 펴졌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인데 손에 쥐는 순간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지우는 왜 그런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책상 위에 전단지를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전단지의 위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고 색도 바랬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너무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그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눈매, 눈썹 사이의 거리, 입을 담은 모양까지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기 얼굴을 그릴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얼굴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사진 속 아이의 나이를 가늠해 봅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조금 더 어려 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쯤일까요? 그 나이에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건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을 때였겠지요. 지우는 사진 아래로 시선을 옮깁니다.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찾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우는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30여 년 전 연락이 끊긴 아들의 아이를 찾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우는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아들, 왜 아이? 지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춥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크게 놀라거나 숨이 막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늘 흐려졌던 이유, 어머니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이유, 출생신고 서류가 어딘가 비어있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설명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어진 느낌입니다. 지우는 사진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요.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웃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앞에 있었을 겁니다. 부르지 않아도 와주는 어른이요. 지우는 자신을 떠올립니다. 자기를 불러준 어른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요. 문득 오늘 역 앞에서 만난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고구마보다 먼저 지훈의 얼굴을 보던 눈빛, 말수가 적었던 태도, 전단지를 꺼내기 전에 망설임까지요. 지훈은 그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구나. 그 사실이 지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가 너무 오래 돌아왔다는 느낌만 듭니다. 지훈은 전단지를 접습니다. 접고 또 접어 아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방 속 가장 깊은 곳에 넣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할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할인은 잠결에 작은 소리를 냅니다. 빠.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아이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응, 오빠 여기 있어. 그 대답을 하면서 지우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한테도 누군가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너무 늦어서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전단지는 지훈의 삶을 당장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은 다음 날도 학교에 가고 군고구마를 팔고 할인을 돌봅니다. 다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지훈은 자신의 자리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지훈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지훈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나옵니다. 군고구마 통을 끌고 서는 일은 이제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김이 오르고 냄새가 퍼지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어제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지훈에게는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단지 한 장이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훈은 그걸 꺼내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봤고 이미 다 읽었으니까요. 더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바라보던 지훈의 시선이 어느 순간 멈춥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낯설지도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의 노신사였습니다. 검은 코트는 그대로였고 걸음도 여전히 느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훈 쪽을 곧장 보지 않습니다. 마치 괜히 마주칠까봐 한 박자 늦추는 사람처럼요.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통 손잡이를 꼭 쥔 채 숨을 고릅니다. 노신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한동안 지훈을 봅니다. 고구마를 사려는 사람처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훈은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전단지를 봤다는 말도 사진이 닮았다는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노신사 역시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오늘도 나왔구나.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 짧은 대답 사이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신사는 고구마를 하나 집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가격보다 조금 더입니다. 지훈은 잔돈을 돌려주려다 잠시 멈춥니다. 어제도 그랬다는 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노신사는 그 손길을 말없이 막습니다. 괜찮다. 그 말에는 돈에 대한 의미보다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노신사는 고구마를 들고 지훈 옆에 잠시 서 있습니다. 둘 사이에 말없는 시간이 흐릅니다. 지훈은 노신사의 손을 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노신사는 어제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확인하려는 말이 아니라 걱정에 가까운 말입니다. 네, 다닙니다. 지훈은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노신사는 지훈의 얼굴을 오래 봅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지훈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정미자 할머니입니다. 지훈아, 아기 깼다.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걱정이 먼저 스칩니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훈은 군고구마 통을 정리합니다. 노신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동생이니? 그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노신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힙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자책인지요. 지훈은 통을 끌고 돌아설 준비를 합니다. 그때 노신사가 말합니다. 내일도 나올 거니? 지훈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네, 아마도요. 그 대답에 노신사의 얼굴이 아주 조금 풀립니다. 정말 아주 조금입니다. 둘은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고 전단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지훈은 집으로 향하며 가방 속 전단지를 한 번 더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는 지금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신사는 매일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쯤 지훈의 앞에 나타났지요. 마치 지훈의 하루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지훈은 그 규칙을 묻지 않았고 노신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존재를 이미 하루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뜸해진 시간에 노신사가 지훈 앞에 섭니다. 그날은 고구마를 바로 집지 않습니다. 지훈은 그게 무슨 뜻인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노신사의 말은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명령도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아직 통 안에는 고구마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걸 다 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지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노신사는 조금 떨어진 벤치를 가리킵니다. 지훈은 통을 잠시 닫고 그 옆에 섭니다. 겨울바람이 둘 사이를 스칩니다. 노신사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잠시 침묵합니다. 손을 모았다 풀었다 하며 순서를 찾는 사람처럼요. 혹시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불편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확인만 해보고 싶다. 지훈의 심장이 그때 한번 크게 뜁니다. 확인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지훈은 알고 있습니다. 노신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입니다. 지훈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을 삼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더구나. 노신사의 말은 조심스럽고 또 아주 느립니다. 지훈이 도망갈 시간을 주려는 사람처럼요.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다. 너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일수록 지훈의 마음을 더 흔듭니다. 지훈은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만약에요. 그 말은 지훈에게도 처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으면요? 노신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천천히 말합니다.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겠다.
지훈의 가슴이 조금 더 조여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늘 지훈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훈은 말을 멈춥니다. 그 다음 말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노신사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훈을 말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지금의 삶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버틸 수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혹시 이걸 해서 지금이 바뀌면요? 지훈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립니다. 동생이 불안해지면요? 그 질문은 아이답지 않게 너무 정확합니다. 노신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너한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 있을 할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잠들 때 쥐던 손, 빠하던 소리요. 지훈은 속으로 말합니다. 오빠는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잠시 후 지훈은 고개를 듭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는 어른에게 하는 정중함이 묻어 있습니다. 노신사는 바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언제든 내가 준비되었을 때 말해도 된다. 지훈은 통 쪽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뚜껑을 열고 고구마를 꺼냅니다. 손은 여전히 익숙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벤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합니다. 전단지도 봉투도 가방 속에 그대로 둔 채요. 할인이 잠결에 소리를 냅니다. 빠. 지훈은 아이를 안고 아주 천천히 흔듭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오빠는 지금의 자리를 함부로 바꾸지 않을 거야. 그날 지훈은 처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선택이 될 거라는 걸 지훈은 아직 모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고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지요.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공책 위에는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았고 시선은 자꾸 가방 쪽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는 전단지와 봉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짚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지훈은 일어나 가방을 엽니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지훈은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봅니다. 뜯지 않습니다. 뜯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빠. 잠결에 나온 소리입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아이 곁으로 갑니다. 할인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손을 허공에 더듬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잡아줍니다. 작고 따뜻한 손입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몇 년 뒤 할인이 조금 더 커서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 물어보는 장면이지요. 오빠, 우리 왜 이렇게 살았어? 지훈은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지훈은 처음으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선택도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를 언젠가는 설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요. 지우는 할인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오빠는 도망치지는 않을게. 그 말은 용감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정리합니다. 할인은 손을 놓자마자 조금 불안해하는 듯 하다가 곧 숨이 고르게 돌아옵니다. 지우는 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봉투를 집어듭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뜯지는 않지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내려가 노신사의 번호 앞에서 손가락이 멈춥니다. 지우는 문자를 씁니다. 길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검사 해보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우는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야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늦게 잠들지만 처음으로 잠에 들기 전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학교에 가고 할인을 보고 군고구마를 팔고 그리고 병원에 갈 겁니다. 아무것도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지우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지우는 지금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할인이 언젠가 물어보게 되더라도 지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빠는 그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 그 한 문장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지우는 오늘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훈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훈이 지켜온 삶을 설명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오가고 있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할인의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여러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할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밥을 먹이고 재워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노신사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었고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재벌 회장이라는 말보다 오래 기다려온 한 노인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부릅니다. 짧은 설명이 이어지고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어떤 환호도 어떤 충격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는 눈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숨을 내쉬듯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지훈에게 하는 말이었고 아직 말하지 못하는 할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두게 해서 지훈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대신 할인을 아는 팔에 조금 힘을 줍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예의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요. 하지만 지훈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신사는 지훈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요. 내가 말해라. 지훈은 할인을 내려다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허공에 흔들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빠. 그 소리를 들은 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잇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제가 오빠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자리는 제가 지킬 겁니다. 노신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지 그 한마디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서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군고구마 통을 끌고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아무것도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군고구마는 팔렸고 하리는 울었고 지훈은 아이를 안고 방안을 걸었습니다. 다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지훈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잠결에 또 소리를 냅니다. 빠. 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응, 오빠 여기 있어. 그 말은 이제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자리는 확인되었고 존중받았으며 지켜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누군가 대신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리를 지킨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아주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지훈은 여전히 군고구마를 팔고 학교에 다니고 할인의 오빠로 살아갑니다. 다만 이제 지훈의 뒤에는 아주 늦게 도착했지만 끝까지 책임지려는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서 있을 뿐입니다. 오빠라는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켜낸 아이는 끝내 아이답지 않은 어른이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